요즘에 저를 좀 사칭하는 불법 리딩방이나 텔레그램 또 단톡방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데 각별히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좀 영상을 찍게 됐고요. 실제 피해 사례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리딩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하고 있지 않거든요. 저를 사칭한 어떤 뭐 문자가 온다거나 그런 걸 받으셨을 때는 그냥 무시를 하시거나 꼭 신고를 꼭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오늘 2024년 3월 12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증시 괜찮죠? 오늘은 좀 분위기가 2차 전지의 날이었는데 일단 한번 설명드리고요. 오늘 일단 이제 먼저 보고서부터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음식료 관련된 거하고 유통 섞여 있는 건데 일단 그 안에서 좀 음식료 좀 괜찮은 내용들이 있어서 K푸드 해외로 펼쳐지는 꿈, 키움의 박상준 신대현 연구원님 보고서가 있었고, 그다음에 니켈 도금 강판이라고 들어보셨죠? 옛날에 한번 이제 함께 배우기에서 2차 전지 할 때 한번 이제 배웠던 건데, 니켈 도금 강판 같은 경우는 이제 원통형 배터리에 쓰이는 거죠. 그 케이스 만들 때. 예. 근데 그걸 이제 이베스타 안혜수 연구원님이 얼마 전에 우리가 이제 그 4680 배터리 기억나시죠? 원통형 배터리 한번 공부를 했고, 근데 그 원통형 배터리의 원소재예요. 예. 그래서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관련 수혜주론 동국산업을 이제 꼽아주셨어요.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 IS동서, 리노공업, 삼성 SDI, 퓨런티어, 엔터까지 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오늘 보고서부터 좀 말씀을 해드리면 일단 K푸드 해외로 펼쳐지는 꿈 먼저 이제 음식료 업종들 원가는 줄어들겠죠. 왜냐면 이제 그 원재료 비용도 곡물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요. 원당 이제 설탕이죠. 근데 이제 가격 인상하기가 어렵죠. 당연히 원가 떨어지니까. 근데 그 안에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제 업체로는 담배. 왜냐하면 담배는 지난 몇 년간 가격을 못 올렸어요. 예, 뭐 못 올렸다는 표현이 좀 그런데 어쨌든 가격 인상을 할 수가 없었죠. 예, 마치 한전처럼. 예. 근데 이것도 이제 비용 부담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담배도 워낙 뭐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피우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함부로 올리기가 쉽지는 않은 거죠. 근데 일단 이제 21년도 초에 이 보건복지부에서 향후 10년 건강정책 방향과 과제를 담은 5차 국민건강 증진 종합계획을 발표했는데 아마 이제 담배를 좀 이제 피우시는 분들께서는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정부가 했던 거거든요. 21년도에 이제 나왔던 건데 OECD 평균 8,130원까지 올리겠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가격보다 굉장히 올라가는 거죠. 이게 저는 뭐 담배를 안 피워서 제가 모르겠지만 4,500원 정도 하네요. 그죠? 그래도 옛날에보다 이제 올랐는데 그거보다 더 올리겠다는 거죠, 한마디로. 예. 근데 어쨌든 이 투자 관점에서 봐야 되니까 투자 관점으로 만약에 담배값을 진짜로 저런 식으로 올린다면 KTNG한테는 상당히 수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가 또 주중 한원 기대감도 있으니까 음식료에선 KTNG 계속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 불닭볶음면이 잘 나가는 거 아시죠? 우리나라 라면 수출 잘 되고 있고 작년 최초 1조 원 해외 현지 배분까지 하면 2조 원. 근데 불닭볶음면도 한마디로 요즘에 디토 소비라 그래가지고 따라하는 소비 있잖아요. 그거랑 좀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이 불닭볶음면 같은 경우도 SNS 채널 통해 가지고 예, 매운맛 챌린지 해가지고 그게 이제 인기를 끌면서 상당히 확산이 됐는데 지금 뭐 대세가 됐고 또 미국의 코스트코, 월마트 같은 데로 들어가면서 공략이 본격화되고 유럽에서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유럽에서도 한국산 라면 수출 규제가 완화되면서 성장 매출이 2배 정도 늘었다고 합니다. 삼양식품 라면 수출액이 원래 2015년에 사실 200억에 300억밖에 안 됐는데 지금 7천억이에요. 8천억. 어마어마한 거죠. 그 매출 성장이 엄청났고 내년 5월에 밀양의 이 공장이 또 완료가 되면 그 생산 능력, 캐파라 그러죠. 생산 능력이 30% 이상 증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럽은 이제 새롭게 성장하고 있고 그래서 이 라면 쪽도 근데 다만 삼양식품은 좀 주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소강 상태지만 중장기적으로 성장은 뭐 꾸준히 이어질 수 있다. 예. 그러니까 특히 이제 불닭볶음면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새로운 기회의 땅이 이제 인도인데 여기가 이제 경제가 고성장하면서 이제 인도가 커질 건 누구나 알잖아요.
인도의 모디 총리가 막 인프라 개발하고 있고 소득 수준이 그럼 높아지고 결국 우리나라도 옛날에 80년대, 90년대 지나면서 소득 수준 올라가면서 모든 게 많이 바뀌었죠, 소비가. 그러니까 이제 인도도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근데 인도는 길거리가 되게 많대요. 길거리 음식들이. 근데 길거리까지 포함하면요 1344조 시장이래요. 이 소매 유통이. 근데 그중에 이제 매장에서 판매되는 게 144조니까 10%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도 기억하죠. 저도 뭐 어렸을 때 보면 막 길거리에서 음식도 엄청 많이 팔았잖아요. 예, 그땐 그게 되게 많았죠. 근데 이제 뭐 단속도 하고 그러면서 많이 줄어졌지만 예, 이제 아직 인도는 길거리가 많은 거죠. 근데 이제 이것도 점점 예, 매장에서 판매하는 쪽으로 바뀌겠죠. 근데 그 규모가 그것만 해도 144조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음식료 회사가 바로 롯데 웰푸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2분기 인도 푸네 지역에 빈가 2공장 이제 증설을 해서 아이스크림 생산 능력이 2배 정도 올라갈 거라고 합니다. 인도 아이스크림 시장 규모 5.1조인데 그냥 이제 노점상 말고요. 소매점에서 팔리는 것만 3.2조. 그래서 굉장히 큰 시장이고 롯데가 인수를 했거든요. 한 업체를. 이게 하브몰인가요? 이름이. 아무튼 여기가 5% 정도. 하브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위 정도. 그러니까 롯데가 근데 이거를 이제 이 공장 완료하면 더 생산 능력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결국 인도에 들어가 있고 인도 시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음식료 롯데 웰푸드도. 그래서 우리가 음식료 쪽에서 눈여겨볼 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뭔가 성장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KTNG는 주주환원도 잘하지만 이제 가격을 올리면서 성장할 수 있다는 거 하나. 그리고 원가는 이제 떨어지겠죠. 그리고 라면은 원가 떨어졌는데 가격을 더 올리긴 좀 어렵고요. 다만 이제 유럽 쪽 성장이 기대된다.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이스크림 롯데 웰푸드는 그러니까 국내 기업들은 지금 해외로 가야 되는데 특히 인도가 커지는데 인도 쪽 투자하면서 성장하지 않겠냐. 이런 모멘텀들이 각각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좀 괜찮은 것 같아서 한번 여러분들 음식료 업종 또 보실 때도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당사의 안혜수 연구원님이 적어준 자료입니다 오늘. 그래서 그 니켈 도금 강판 얘기인데 이게 4680 배터리랑 똑같이 연통돼요. 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원통형 배터리가 상대적으로 안전한 게 니켈 도금 강판을 써서 그래요. 그 금속캔. 예. 그래서 금속캔의 소재가 니켈 도금 강판이고 이 니켈 도금 강판의 원소재가요 석도 원판이라고 있습니다. 블랙 플레이트라 그래요. 이거를 이제 니켈 도금을 해요. 그 다음에 열 처리를 합니다. 적당한 온도로 가열한 다음에 소둔이 뭐냐면 가열한 다음에 천천히 식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니켈과 철의 합금이 생긴대요. 근데 이제 배터리 케이스용으로 이제 사용되는 간판은 그게 녹슬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식성이 정말 중요한데 그래서 합금화를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서 니켈과 철의 합금을 만들어줘야 된다. 예. 그래서 열 처리 전에 니켈 도금만 해서는 안 되고 예, 배터리 케이스로 가공하려면 니켈 도금 중에 이게 균열이 생기기 때문에 배터리 성능이 떨어집니다. 녹이 생기고. 그래서 열 처리하는 소둔 열 처리를 꼭 해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성형성이 좋아지고 내식성도 우수해진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식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BP는 니켈 도금 강판의 원소주인데 냉형 강판이에요. 최고급. 예, 요거를 이제 그래서 포스코 같은 기업들이 이걸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니켈 도금 강판 원가의 60에서 70%나 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원재료고 공급자 우위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품질 이제 BP는 바깥 스트립을 모두 잘라내고 있으니까 수율이 좀 낮대요. 그래서 아무나 못한대요. 전 세계에도 몇 개 업체가 없어요. 네. 그래서 여기 이제 합금층 그러니까 니켈 도금 강판이 하나만 돼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 겹으로 돼 있죠. 거기 이제 처리 같이. 근데 그걸 할 때 어닐드가 열 처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열 처리를 해서 내식성이나 부식성 이런 걸 이제 높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열 처리한 거 이게 녹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열 처리를 안 해주면 열 녹으면 안 되잖아요. 전기차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리고 도금은 이제 금속 표면에 다른 금속의 피막을 형성시키는 건데 그래서 이제 니켈 도금 강판은 이제 거기에 한마디로 니켈로 된 이쪽에 이제 한마디로 니켈 도금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속도 원판, 속도 원판에 니켈 이제 도금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내식성을 올려준다. 주로 원통형 배터리에 쓰이고요.
2170 배터리는 14에서 15g, 4680은 무려 70g 이상이 쓰인다고 합니다. 근데 앞으로 원통형 배터리 비중은 점점 커지겠죠. 그래서 특히 테슬라가 주도하고 있고, 근데 만드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니켈 도금 강판, 그래서 업황은 좋아지지 않겠냐. 근데 일본 철강사들이 가장 품질이 좋은데 대부분 내수용으로 만들어서 증설도 많이 안 한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TCC 스틸이 제일 많이 하고 있고 20만 톤, 전 세계 1위예요. 1위 업체고, 동국산업이 여기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올해 9월에 이제 드디어 시작을 해요. 동국산업은 지금 아니고 9월부터 양산에 들어간다. 이제 가동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서 누구한테 주냐면 상신 EDP나 LT 정밀, 동원 시스템, 얘네가 캔 뚜껑 있죠? 원통형 배터리 바깥에 케이스, 그거를 니켈 도금 강판으로 만드는데 이제 TC 스틸 같은 데서 받아다가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삼성 SDI가 요즘에 좋으니까 상신 EDP 같은 회사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고, LG 쪽은 LT 정밀은 이제 비상장이고, 동원 시스템즈는 LG 쪽이에요. 예. 근데 이제 좀 그 리스크 요인은 여기에 중국 업체들이 뛰어드는 거, 니켈 도금 강판 이쪽에. 근데 배터리 부품은 규제를 받는데 배터리 케이스는 규제 품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 업체들이 미국에 수출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약간 부담은 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중국보다 훨씬 높은 경쟁력으로 만들어내야 되겠죠. 그리고 핵심은 4680 배터리입니다. 사이버 트럭의 최종 생산 능력 목표가 37.5만 대인데 글로벌 예약 대기자 수가 지금 23년 9월에 200만이에요. 근데 아직도 생산성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탭 양극과 음극, 이 2170 배터리는 양극 음극에 탭이 달렸어요. 끝에. 얘는 그걸 없애버린 거예요. 4680 배터리는. 그러면 가격과 충전 시장은 두 마리 다 충전도 빨라지고요. 그 다음에 이게 생산성이 좀 늘어서 배터리 또 하나당 에너지 밀도가 이게 증가해서 생산성은 글쎄요, 뭐 지금 2170이 더 낫겠죠. 아무래도 4680은 지금 만들기가 어렵다 보니까 나중에 역전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에너지 밀도가 커서 비용을 줄일 수는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직 4680 배터리 에너지 밀도는 2170을 이겼어요. 에너지 밀도 높은데 팩단 있죠. 여러 개 셀로 묶으면 4680이 2170 못 이긴대요, 아직도.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대중화되기가 좀 어려운 거죠.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죠. 수율도 낮고. 테슬라가 지금 현재까지 2천만 개 배터리 생산을 했고요. 수율이 15%밖에 안 돼요. 사이버 트럭 한 대에 1200에서 1300개가 들어가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연간 3만 대 정도의 사이버 트럭에 공급 가능한데 앞으로 연간 25만 대 공급하겠다고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 사이버 트럭이 올해 연말부터 제대로 가동이 들어간다면 이 원통형 배터리 수요는 더 늘고 이런 니켈 도금 강판 회사도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뭐 테슬라만 하는 게 아니라 BMW, 그다음에 BMW는 이제 자체적으로 좀 배터리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독일 미네에서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삼성 SDI가 또 헝가리 공장에서 아마 공급을 할 걸로 보입니다. 스텔란티스도 삼성 SDI라. 그래서 이게 밸류체인인데 포스코랑 우리나라에선 KG 스틸이 요 속도 원판을 만들고요. 저걸로 니켈 도금 강판 만들죠. 그걸 만드는 회사가 TC 스틸이 세계 1위. 동국산업은 이제 올해 9월부터 그걸 가지고 상신 EDP나 동원 시스템즈 같은 회사들이 케이스를 만든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뭐 삼성 SDI나 뭐 테슬라, BMW 같은 회사들이 배터리를 만드는 거죠. 요게 이제 원통형 케이스고, 요게 상신 EDP가 이제 그 공시를 했던 거죠. 유형자산 취득 결정. 그래서 미국 인디애나 진출의 건물 신축인데 요게 아마 이제 미국 쪽 관련된 투자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탭 리스 이제 양극 음극 탭이 있어요. 그게 없고요. 아무튼 셀 디자인도 이렇게 비용을 줄일 수가 있대요. 테슬라에 의하면. 그리고 삼성의 46파이 배터리, 동원 시스템즈의 고용량 배터리 캔이라고 합니다. 투자 전략은 이제 관심을 갖되 동국산업을 최선호주로 꼽아주셨고, 원래 냉형 강판 만드는 철광회사예요. 근데 이제 니켈 공급 도금 강판 시장이 뛰어든 거죠. 한마디로 포스코랑 비슷하다고 생각 안 드세요? 포스코가 철강 만들다가 그 리튬 사업이 이제 확산되면서 그냥 엄청나게 주가 간 것처럼
그게 제대로 됐던 거죠. 근데 다시 주가 빠지긴 했지만 동국산업도 이제 비슷한 케이스죠. 본업인 냉연강과 철강에서 벗어나서 니켈 도금 강판이 원통형 배터리. 근데 이게 대세잖아요. 4680. 이쪽에 들어가니까. 네. 그래서 좀 수혜를 받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동국산업은 기존에 또 설비들이 있다 보니까 포스코로부터 이걸 받아가지고요. 이거 자체 생산, 그러니까 내재화할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경쟁력이 있고 TCC 스틸보다는 좀 싸다. 사실 TCC 스틸은 주가가 아마 작년에 좀 많이 올랐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또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매출 시작되고 내년에 1200억, 25년부터 매출이 그러니까 양산은 들어가는데 본격 매출은 내년부터고 1200억, 2100억. 25년 기준 전체 매출이 9300억이니까 그 중에 한 15에서 한 20% 정도의 비중을 좀 차지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작년엔 적자 났고요. 올해는 이제 흑자를 기대하고 아직은 이익 면에서는 엄청나게 뭐 큰 이익을 낸다 이거보다도 이제 내년 내후년을 기대해 보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시장이 원하는 건 너무 그동안 많이 오른 걸 찾진 않아요. 덜 오른 거 중에서 성장이 나와야 되겠죠. 네, 그리고 기술 변화에 맞는 2차 전지 대표적인 게 삼성 SDI잖아요. 작년에 얼마나 많이 빠졌습니까?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는 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 동국산업은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이 보고서를 보고 공부를 또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아이디어가 되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삼성 엔지니어링은 이제 주가 좀 올랐었는데 올해 대형 수주가 좀 임박했는데 될지 안 될지 모르고요. 일단은 사우디 파드일리 가스전 프로젝트 수주 기대가 있는데 이게 원래 그 세계 패키지 합산에서 40억 달러 규모인데 70억 달러로 아마 증액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이 좀 호재로 작용하는 것 같고 다만 이제 핵심은 신사업, 신재생 에너지 사업인데 요거는 아마 하반기 기대하고 있고 상반기는 요게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이런 데 수주가 나와야 됩니다. 그게 돼야만 주가가 의미 있게 가겠죠. 그래서 일단 바닥은 찍었고 추세 상승까지는 좀 확인은 필요하다. 근데 최근에 내부자도 좀 많이 사고 그래서 25,000원 이하에선 바닥은 나온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오르기 위해선 수주가 확실히 잡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IS 동서도 이제 건설주인데 부진하죠. 근데 건설주 다 부진해요. 근데 IS 동서는 이제 DLNC랑 좀 비슷한 게 부동산 리스크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예. 그리고 작년 실적도 그 안 좋은 업황에도 1.3%밖에 이익이 줄줄 않았어요. 예. 그 분양 물량이 당연히 감소했기 때문인데 그래도 우량 사업종에 이익이 잡히면서 연간 영업이익은 선전을 했죠. 예. 그래서 올해도 건설 쪽은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아시죠? 예. 그래서 여기서 한번 우리가 기대해볼 만한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회사가 예전에 이제 폐배터리 회사를 인수해버렸죠. 그러면서 그리고 자체 사업장을 갖고 있어요. 인선 ENT에서 또 폐차에서 배터리 받아가지고 굉장히 수직 계열을 잘 해놨어요. 그래서 폐배터리 회사 중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업체 중에 하나인데 시간이 좀 걸리죠. 폐배터리까지 이게 배터리가 전기차가 많이 팔려서 폐배터리가 나와야 되는데 당장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결국 장기적으로는 그런 부분에서 수혜는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건설 쪽도 잘 버텨주고 있고 그러니까 좀 긴 호흡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PBR 0.5배밖에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올해 좀 부동산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예, 올해 좀 전반적으로 건설 쪽이 좀 좋지는 않잖아요. 대부분 이것만 잘 넘긴다면 내년을 본다면 좀 좋지 않겠냐라고 보시면 되겠고 리노공업이 놀라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목표 주가 29만원으로 상향했고요. 4분기에 매출액이 12%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이 91%나 늘었는데 영업이익률이요 50%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서프라이즈를 냈는데 그럼 왜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높냐? 원래 이 회사가 (2010년하고 18년에) 평균 35.9 이것도 높죠. 그때는 이제 모바일 핸드폰에 들어가는 칩 중심으로 테스트 해준 거죠. 새로운 칩이 나오면. 근데 주로 모바일 쪽인데 이번에 이익률이 보시면 작년에 44, 4분기에 50% 넘었어요. 왜? 신규 IT 디바이스, SoC, 온 디바이스, AI 이게 다 뭐죠?
AI와 좀 관련된 칩들 있죠, 새로운. 이게 이제 많이 나오다 보니까 다 테스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ISC도 요즘에 잘 가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소켓. 여기 소켓 업체들이 뭐 있죠? TSE, 또 TFE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의 앞으로의 전망도 밝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새로운 칩이 이렇게 나오면서 성장을 하고 있다. 이게 영업이익 추이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온 디바이스 AI 수혜주라는 걸 명확하게 숫자로 증명을 했어요. 그래서 어제 주가 급등해 버린 거죠. 그럼 여기서만 끝날 게 아니라 AI에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 아니면 뭐 HBM이든 뭐가 됐든 확장되는 회사들은 뭐 그게 그러니까 이것도 검사 쪽이잖아요. 테스트 업체 입장에선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리노공의 숫자로 보여줬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조정 나오면 기회인 거죠. 예, 오를 때만 하지 마시고. 자, 삼성 SDI는 이제 현대차증권의 광동지 연구원님이 아지로다이트 구조 황화물계 전고체 전지용 전해질 및 삼성종합기술연구원을 개발한, 이거 이제 지난주에 하나투자증권에서 나온 한번 자료 알려드렸죠. 근데 이제 아무튼 이제 그 석출형 리튬 음극을 활용해서 그러니까 개발한 거죠. 삼성종합기술연구원에서. 그래서 이 논문도 이제 실려 있는데 음극의 동박이 아니라 스테인리스 스틸을 썼대요. 그리고 황화물계 전고체를 썼고, 토요타하고는 조금 약간 내용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토요타는 흑연 음극 중심이에요. 흑연. 그러니까 음극은 지금 흑연 쓰잖아요, 대부분. 근데 이제 여기 삼성은 리튬 메탈 쓰는 거예요. 리튬 메탈. 음극을. 리튬 메탈. 거기에 이제 은 같은 거 있죠. 예. 은하고 탄소 섞인 거. AgC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리튬을 주로 이제 쓰는 건데, 리튬과 은, 예. 이게 성능 면에서는 좋습니다. 근데 단점은 가격이 비싸요. 근데 어쨌든 그걸 개발을 했고 이미 대량 양산은 27년부터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대중화되기는 어려워요. 비싸니까. 그러나 또 값비싼 차이는 들어가겠죠. 그리고 지금 초기다 보니까 전고체 배터리 표준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선점하느냐가 중요해요. 황화물계냐, 폴리머계냐, 산화물계냐. 근데 일단 지금 황화물계가 치고 가고 있어요. 예. 누가? 삼성과 여기 토요타가. 그러니까 이들이 먼저 내놓으면 황화물계가 대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먼저 해야 되거든요, 사실. 예. 그래서 삼성 SDI가 좀 상당히 좋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스텔란티스가 판매가 급증했다고 하는데 주요 고객사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삼성 SDI가 얼마나 부진해요. 저도 사실 작년에 삼성 SDI 괜찮다고 저는 봤거든요. 배터리 회사 중에서는 제일 저평가돼 있고, 근데 뭐 끝도 없이 빠지더라고요. 예. 뭐 그냥 뭘 해도 안 돼요. 예. 아예 안 됐었죠, 작년에. 근데 올해는 확실히 대장주가 되고 있어요. 주가도 여전히 비싸지가 않고요. 이런 모멘텀이 명확하니까. 그리고 삼성 SDI 전고체 전지에 들어가는 거는 NCA 배터리. 아마 이게 에코프로 BM이나 거기서 하는 거죠. NCA. 포스코 퓨처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요게 아마 음극 같은데, 예, 리튬, 예, 리튬 메탈 음극 쓰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게 스태킹. 여기 쌓는 건데, 아무튼 요거는 예, 고밀도로 하는 것 같은데요. 뭐 그것까지는 저도 공부를 안 해봐가지고 정확히는 좀 모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황화물계 예, 쓴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이제 ASB 탑재로 늘어나는 뭐 차량 공간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이제 그 삼성 SDI 이제 배터리를 통해서 차량 공간이 좀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전고체 전지의 주요 구조 및 소재라고 합니다. 하이니켈 NCA 양극재를 사용할 계획이고, 여기 이제 아까 AgC라 그러죠. 예, 리튬 메탈 쪽에 그 은을 넣는 거예요. 은과 탄소가 들어간 거예요. 예, 넣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반면에 그 토요타는 흑연을 쓰는 거죠. 그래서 확실한 이제 모멘텀은 그 삼성의 삼성 SDI 전고체 배터리가 좀 더 모멘텀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다만 이게 좀 27년이니까 지금 당장 너무 큰 기대를 하시기보다는 일단 새로운 이제 모멘텀이 되긴 됐는데 좀 긴 호흡으로 보셔야 되겠고, 단기적으로는 4680이 더 저는 임팩트가 있다고 생각해요. 원통형 배터리, 아까 니켈 도금광판도 그렇고 앞으로 커질 거고. 근데 이걸 하는 회사들, 여기 관련된 회사들 누구 있어요? 원통형 배터리 많이 있죠.
필 에너지도 있고 분리막에선 WCP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아까 원통형 캠 만드는 뭐였죠? 그 상신 EDP 그거 안전장치 뚜껑 하는 KNS도 있고 그죠? 예. 그리고 아까 이제 여기 니켈 도금 강판 예, 하고 있는 회사들 동국산업 또 거기다가 그 CIS 같이 이제 건식 전극 공정과 그 습식 요 중간 하이브리드 코터라 그랬죠. 예, 코팅 장비 중간에 하이브리드 코터 만든 CIS 이제 이런 기업들이 이제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피론티어는 신한투자의 오강호 연구원님이 이제 이것도 진짜 잊혀진 기업이죠. 참 주가 많이 흘러내렸어요. 근데 자율주행 요즘에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2차 전지가 그랬던 것처럼.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 보고 또 자율주행도 관심을 또 가질 때가 오곤 있어요. 왜냐하면 자동차도 잘 안 팔리는데 자율주행 자꾸 뒤처지고 애플은 자율주행 안 한다 그러고 이러니 뭐 누가 관심 갖겠습니까? 그죠? 예. 그러나 꼭 자율주행을 떠나서라도 자동차가 전자가 되는 건 명확하고요. 자동차의 카메라가 늘어나요. 올해 7월에 또 유럽에서는 ADAS라 그래가지고 예. 그게 이제 그 ADAS가 이제 차량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죠. 그래서 자동차를 이제 그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이제 보조해 주는 거죠. 예, 옆에서 막 경고음 올려준다거나 예, 차선을 비껴나려고 하면 이제 못 비껴나게 해주고 도와주는 보조 장치인데 그거 다 카메라가 있어야 되거든요. 센서. 그래서 장기적 수혜는 분명하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지금은 이제 업종 자체가 약간 소외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 관련된 카메라 장비 조립 장비나 검사 장비를 만드는 업체고 수주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요. 카메라 모듈 탑재 개수는 늘어나죠. 예. 그래서 전장용 장비 수주 잔고가 22년 1분기 14억에서 작년에 129억까지 늘어났고요. 다만 이게 좀 악재죠. 완성차 수요도나 투자 지연 이 부분 때문에 조금 부진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만 이제 긴 호흡으로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잘 나갈 때 확 가다가 잊혀져 버렸어요. 근데 주가는 항상 이러더라고요. 여기서 생각해야 될 거는 그럼 자율주행 안 할 거냐? 자동차 카메라 이제 성장 없나? 이러면 하면 안 되죠. 근데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결국 갈 방향은 맞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또 테슬라 수혜주로 많이 불리고 있죠. 뭐 사이버 트럭에 공급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걸 종합해 보면 이제 지금 또 한번 우리가 눈여겨볼 그런 구간으로 다시 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 좀 시간은 조금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엔터가 요즘에 올라가는데 엔터도 시간은 걸려요. 근데 이제 여러 악재들이 있었죠. 뭐 앨범 중국에서 구매 잘 안 되고 그래서 지금 PER 뭐 하이브가 22배까지 JYP 16배도 깨졌어요. 역대급 저평가입니다. 예, 앨범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앨범이 다시 반등을 해줘야 되는데 좀 시간이 걸리겠죠. 근데 4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컴백이 시작이 되고 올해 또 합산 영업이익이 2분기가 좋아요. 역대 최고. 하이브랑 JYP는. 그리고 2분기에 올림픽 3분기 열리잖아요. 그 전에 아티스트들이 또 컴백을 해요. 예. 앨범 성장 기대는 없지만 이익은 나쁘진 않습니다. 예. 그리고 하이브는 또 여름에 캐치아이라는 새로운 이제 그룹이 예, 데뷔를 한다고 합니다. 영업이익도 개선되겠죠. 여기에 아리아나 그란데 컴백, 또 4월 별이 되어라 2 출시, 뭐 이런 것들. 예. 또 JYP는 일본 투어 올해 1분기로 좀 4분기에 있었던 게 이연됐는데 그것도 반영될 거고 올해 많은 컴백과 투어 확대도 예상되고요. SM은 작년 4분기 좀 부진했지만 1분기부터 투어가 그 이제 콘서트가 회복이 되고 있고 YG가 이제 베이비몬스터가 좀 잘해줘야 돼요. 베이비몬스터가 흥행을 해준다면 또 주가 반등을 하겠죠. 그래서 탑픽은 하이브와 JYP고 지금은 좋다 이거보다도요. 그동안 낙폭이 너무 컸는데 바닥은 찍었다. 예, 그리고 너무 우려만 컸다. 밸류도 낮았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터주도 예, 지금은 나쁘게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지금 시장은 그동안 AI 일변도에서 뭔가 좀 확산되는 거죠. 전기차, 엔터, 뭐 중국 소비죠. 예, 이런 쪽으로 점진적으로 확산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런 흐름은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시 쪽에서 한 번만 보면 어제 내부자 매수는 그 PI 첨단 소재가 있었고요. 메가터치란 기업도 여기
각각 대표랑 상무가 그러니까 PI 첨단 소재 대표, 메가터치는 상무가 이렇게 매수가 좀 들어왔고요. 그리고 전자공시 쪽에서는 그 에센코 상신 EDP 이게 뭐냐면 에센코는 이제 2차 전지 전극 조립할 때 이거 양극 음극 조립하는 공정이죠. 요거 자동화 구축 원래 자동화 장비 만드는 회사인데 요거 38% 매출 비중 매출 대비해서 수주를 따냈고요. 누구한테 공급하는지 몰라요. 비밀이고 이렇게 공시가 돼 있고요. 상신 EDP는 자기 주식 소각한대요. 요거 아까 우리 원통형 배터리 캔 만드는 회사인데 이런 건 좋죠. 이렇게 자사주 취득하고 취득했던 자사주를 소각하는 건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그다음 어제 이제 오늘은 이제 아직까지 뭐 제가 그 추정치 올라간 기업은 좀 더 확인을 해보고요. 어제는 PSK랑 원익QNC가 실적 추정치가 올라갔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두 기업 요즘에 좀 분위기들 괜찮죠. 전공정 대표 기업이고. 자 이제 동시효과 들어가서 바로 좀 말씀드릴게요. 오늘 코스닥이 급등해서 전고점 뚫어버렸습니다. 코스닥은 위가 열렸어요. 코스피도 가겠죠? 이 정도면 2700 넘는 거 아닌가요? 좀 제발 좀 넘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이제 2700을 좀 넘어가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시장의 분위기 자체는 뭔가 좀 좋은 방향으로 잘 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역대급으로 좀 소외받았어요. 다른 나라에 비해선. 그래서 아직도 지금 지수가 여기 있으니까 올라갈 룸은 좀 남아 있고요. 또 거기에 밸류업까지 이게 단발성 이슈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좋고 오늘 물론 외국인은 좀 팔았지만 전체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고 오늘 그 이 뉴로모피 반도체가 사실 이제 사람의 이 신경망을 이제 본뜬 거라고도 하잖아요. 근데 여기 대표 기업이 이제 네페스아크, 뭐 자람 테크놀로지 이런 기업들이 또 급상하면서 좋았고 2차 전지에서 오늘 뭐 요즘에 삼성 SDI가 그렇게 못 가다가 불을 뿜고 있습니다. 예. 이제 모멘텀이 너무 강하죠. 거기에 또 관련된 삼성 SDI 관련주가 테이펙스거든요. 어떻게 보면 또 테이펙스도 있다 보니까 급등하고 있고 CIS도 요즘에 분위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시스템 반도체에서는 아까 그 뉴로모픽 이쪽하고 넥스트 칩이 오늘 급등한 이유가 현대차가 자체 반도체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같이 좀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넥스트 칩에도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좀 자율주행 관련된 칩 회사 중에 넥스트 칩이 주가가 견조했던 것 같습니다. 반도체 장비는 엑시콘이 30%나 올랐습니다. 엑시콘도 그 낸드 관련된 그거죠. 이제 이 검사. 아무튼 엑시콘도 많이 올라. 테스트하는 이제 업체 중에 하나고 온디바이스 AI 오늘 텔레칩스도. 그러니까 이게 뭐죠? 텔레칩스도 그거잖아요. 자율주행 쪽이죠. 오늘 좀 분위기 괜찮았고 2차전지 괜찮았고요. 오늘 LG전자 오랜만에 좀 살아났고 LG전자는 오늘 괜찮았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니켈 가격 올라가서 현대비엔지 스틸, 포스코 인터 이런 기업들은 조금 올라온 것 같습니다. 리튬 관련주도 좋았고 한마디로 2차전지가 다 좋았던 것 같아요. 인터넷 대표주도 오늘 카카오가 오랜만에 좋았고 웹툰주 약간 반등, ESS 관련주들도 좀 좋은 모습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아이폰 관련주에서는 이게 삼성 SDI가 여기 들어가서 그런 것 같고요. LG화학도 오늘 3% 이상 강세가 나왔습니다. 미용 의료기기 쪽에서는 한국 BNC나 휴메딕스, 비올 이쪽이 좋았고 한마디로 어쨌든 오늘은 그냥 2차 전지가 주도했어요.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반면 오늘 여기 밥솥 관련주 약간 빠졌고 골판지 쪽 안 좋았고 건설주는 오늘도 좀 부진했고요. 그리고 건설기계, 항공기, 방산주가 오늘 좀 안 좋았어요. 근데 방산주가 나빠서라기보다는 많이 올랐죠. 그래서 좀 매물 나온 것 같고 편의점 업체들도 좀 지지부진합니다. 피팅 관련주도 오늘은 좀 부진했고요. 뭐 급락까지는 아니지만 카메라 모듈 쪽도 오늘 뭐 세코닉스는 올라갔는데 다른 회사들은 조금 부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렌터카 좀 부진했고요. 화장품도 오늘은 조금 쉬어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운주 좀 빠졌고요. 페노션이 오늘은 좀 빠졌습니다.
그리고 통신주 좀 빠졌고요. 면세점, 예, 자동차, 이 밸류업 관련주도 오늘은 조금 빠지는 모습이 나온 것 같습니다. 현대차가 이제 좀 쉬어가죠, 지금 최근에. 자, 그래서 오늘 시장 이제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관심 종목, 아니 여기 이제 시총 상위 기업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그래도 1% 오른 건 참 오랜만이고요. LG엔솔 좋았고 삼성 SDI 다 2차전지가 좋죠. 2차전지의 강세가 돋보였고 기업은행, 그다음 포스코인터, 방산주 빠졌고요. 예, LNF, 코스모신 소재, SKI 테크놀로지, 한국항공우주 빠졌고, 예, 방산주는 안 좋아요. 아무튼. 그리고 NH투자증권이 오늘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오늘 2차전지죠. 2차전지랑 바이오가 또 같이 갔어요. 알테오젠도 급등하고, 예, 그리고 ISC도 같이 갔고, 루닛도 모처럼 좀 강했습니다. 의료 AI 좋았고요. 반도체 소부장 좋았고, 2차전지 좋았고, 바이오도 나름 잘 버텼고, 네. 폐배터리도 괜찮았고, 화장품은 좀 빠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그 CNC 인터 여기가 좀 빠졌고, JNTC가 약간의 조정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코스닥은 워낙 바이오, 2차전지, 반도체인데 여기가 다 좋으니까 뭐 주가가 강하지 않았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오늘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예. 제가 사실은 이제 오늘 좀 다른 쪽 좀 일정이 있어가지고 이제 지금 방금 끝났거든요. 그래서 끝나고 좀 바로 가야 돼가지고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또 못다한 건 내일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내일 또 라이브가 있으니까 오전에 10시 10분에 라이브 시간에 그때 또 아침 시황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네. 또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